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3-3-6강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명칭은 사회보장급여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줄여서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는데 원래 명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좀 길어요. 좀 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줄여가지고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는 다 했었죠. 저번 시간하고 저저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이제 공부했었는데 거기 제2장이 뭐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거기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사회보장 기본법 같은 경우는 일반법이고 기본법이고 오늘부터 이제 배우는 쭉 부분은 이제 거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이제 특별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이고 오늘부터 들어가는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들이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어 놓은 법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시고요. 우선 이제 그 사회보장급여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당연히 근간이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사회보장 기본법이죠. 사회보장 기본법이 이제 근간이 되는 거고, 이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보장 이제 급여의 그 이용과 제공에 관한 어떤 기준 절차라든지, 어떤 사회보장 급여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 사회보장 급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이 사회보장급여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회보장에 관련된, 사회보장급여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둘 때 사회보장급여법인데 급여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보장급여. 급여. 그렇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제 제공받는 또 아니면 보장기관이 제공하는 뭐 현물이나 또 이제 현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바우처라고도 하죠. 이용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급여라고 하죠. 급여. 그래서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제공하는 현물이나 현금이나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바우처, 이용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보장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급여.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거 기억 다 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칠판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절 사회보장급여법. 제일 먼저 총칙이 나오고요. 용어 정리가 쭉 나오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급여라는 건 좀 전에 이선배가 이야기했었죠. 그거 현물 그리고 이제 현금 이런 것들을 급여라고 하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수급권자입니다. 수급권자는 제공받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야. 권리를 갖고 있는데 아직 제공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아직은 안 받고 있어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요. 받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수급자라고 하고 있는 거야. 받는 사람은 수급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원 대상자는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원 대상자야. 알겠죠? 그러면 그 범위가 가장 큰 건 뭐겠어? 가장 큰 거는 지원 대상자.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권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야? 수급권자. 수급권자 중에서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수급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요 세 가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이 보장기관입니다. 보장기관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기관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공해주는 기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대표적으로 뭘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런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보장기관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뒤를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사회보장급여가 나옵니다.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라는 건 말씀을 좀 전에 다 드렸다시피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보장기관이 제공하는 현물, 현금, 바우처 같은 이용권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급여라고 합니다. 이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것들인데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 여기다가 해당 지역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의 지원 대상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죠. 필요로 하는 사람들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했어? 직권 신청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보장급여는 어떻게 그 해당하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의 업무 담당자, 사회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신청할 수가 있어요. 사회보장급여.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사회보장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요? 누가 신청해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누가 신청할 수 있냐면 본인은 당연하고요. 이제 친족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후견인도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상담사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보호하고 있는 실제 보호자들이 있죠. 친족이 아니더라도 실제 보호자들, 이분들도 가능합니다. 이분들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러면 어디다가 여러분들 신청해요? 신청하는 장소는요, 그 지원 대상자 있죠. 지원 대상자 관할, 보장기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원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자, 그러면은 무조건 다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꼭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 곳에나 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신청은 지원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해야 돼요. 그런데 꼭 여기다 할 필요 있어요? 여기다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꼭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 곳에나 할 수가 있어요. 주소지 관할 아닌 보장기관에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1번.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해당 지역,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의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 신청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고요. 자, 대부분 본인이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신청할 때는 해당 지원 대상자 주소 관할 보장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봅니다.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에는 뭐뭐 확인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인적 사항과 그리고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 사항이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봅니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분기마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 대상자 발굴이야. 지원 대상자 발굴은 어떻다 여러분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돼. 알겠죠?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4번 봅니다. 지원 대상자가 발굴 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실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운영 실태는 매년 지원 대상자 발굴 체제의 운영 실태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자, 3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원 대상자 발굴 조사를 언제?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요. 지원 대상자 발굴 체제의 운영 실태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해두고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내기 어때요? 정말 편해요, 시험 내기.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겠지요. 자, 그리고 5번 봅니다.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아우, 내가 이제 냈는데 떨어졌어. 왜 떨어졌지? 궁금하잖아. 이런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내가 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수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딱 하면, 내가 안 되지. 그 통지를 받은 그 날로부터 며칠? 90일. 알겠죠? 그래서, 이의 신청은 처분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신청한다. 알겠죠? 보장기관이 장에 신청한다. 자, 5번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봤고요. 자, 6번 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정수급 실태조사. 아이고, 이거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아주 그냥 돈도 많아. 막 집에 가보면 여러분들 막 금덩어리 막 이렇게 쌓아놓고 아주 그냥 명화 같은 거 막 그리고 골동품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거 부정수급 받는단 말이야. 제대로 이제 돌아갈 분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지원이 이제 돈 많고 배부른 사람이 받으면 안 되겠지요. 이런 부정수급 실태를 몇 년마다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수급 실태 조사는 몇 년마다?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급여를 관리해야 되고요. 그런 건 당연한 것이겠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정리해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잘 해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 별 수 없습니다. 그냥 암기해야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장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체계를 구축 운용하여야 된다라고 나오고요. 네 가지 관리 체계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회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권리구제,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오류 관리, 그리고 네 번째 사회보장급여의 과오 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거를
할까 말까 이 선배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선배 이제 그 비밀 노트에는 적진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우리 앞장에서 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냐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 공부했었잖아. 그죠? 운영 원칙 뭐 있었어?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책임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이렇게 공부했었잖아. 그죠? 그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 선배는 뭐 굳이 암기는 안 했습니다. 아, 당연한 것들이니까 당연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이 선배 생각으로는 한번 해주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사회보장급여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 설명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보편성 나옵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충분성. 자, 보편성은 무슨 뜻?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보편성. 자, 충분성은 뭐? 충분히 제공받아야 된다. 충분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법의 기본 원칙 첫 번째는 뭐와 뭐? 보편성과 충분성. 됐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적절성입니다. 적절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원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적절성은 어떤 거를 이야기한다? 자원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들이 있죠. 이분들이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적절성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세 가지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적정성. 세 가지인데,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또 투명하고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관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사회보장기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연계성입니다. 연계성은 이제 알겠죠. 다른 기관과, 그렇죠?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거야. 그래서 보장기관은, 다른 기관이 이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사회복지 서비스 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연계성이에요. 이제 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가잖아.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다섯 번째가 균일성입니다. 요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 근데 균일성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역의 이제 사회복지 어떤 보장 수준은 있죠. 거의 균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별 두지 말고. 그래서 지역의 사회복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복지 어떤 보장 수준, 혜택은 균일하게, 균등하게 실현돼야 된다는 것이 균일성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기본 원칙이 있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외워둘 필요도 없습니다. 외워둘 필요는 없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있구나. 기본 원칙 정리해 두고요. 자, 뒤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정보인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겠고요. 당연한 것이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입니다.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선배가 이렇게 짧게 해놨을까?
좀 이따 알려줄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몇 년마다?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대부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사회보장기본법 배웠잖아. 여기서는 여러분들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있었지.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했었잖아. 5년마다. 그렇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그 관계기관들이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을 실천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 추진 실적을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했어.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보장계획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보장,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같은 경우는 몇 년마다? 4년마다. 4년마다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사회보장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법이 기반이 된다라고 했어? 사회보장 기본법이 기반이 된다라고 했어.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근데 지역 있잖아.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거야. 달라요. 다르니까 어떤 법이 적용을 받느냐 여러분들 다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거지만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거야. 그거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몇 년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4년마다 여러분들 수립하고 수립한 다음에 이제 연차별 계획을 또 세우고 수립해야 되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이 부분을 왜 안 적었냐면 우리 어디서 배웠어? 이거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사회 복지론 2-3-19강 될 거예요. 19강에서부터 20강. 거기에 여기 관련돼서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공부 안 돼 있는 우리 후배님들 그 부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모르겠으면.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대부분 다 나오는 부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요. 자, 이제 여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리가 다 끝났고요. 정리가 다 끝났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7의 문제입니다. 아이고 이거 암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죠? 자, 1번 사회보장체계의 평가 및 개선은 아니지요. 권리구제 맞고 사각지대 발굴 맞고 부정의료 관리 맞고 과우지급의 환수 관리 맞죠. 그러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1번이죠. 자, 2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 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1의 문제고요. 시군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뭐를 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왔습니까? 지역사회복지론? 공부하고 왔어요? 그럼 답 나와야 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죠. 시군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가 맞습니다. 그러면 1번 틀렸고요.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맞아 틀려? 맞잖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된다. 2번 맞고요. 3번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뭐라고 했어? 보장기관이라고 했었고요. 수급권자는 뭐라고 했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수급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급권자하고 수급자하고요.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3번도 역시 틀렸고요.
자, 4번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의 동의하지 않아도 기억해 두세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들은 동의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기억해 두고 5번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 대상자가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여야 한다. 3년이 아니라 몇 년? 매년. 자, 그러면 28번의 정답은 몇 번밖에 없습니까? 2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까지 여러분들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들 법제론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꼭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죠? 꼭 암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암기하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법제론의 어떤 승패를 가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역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반복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몇 년 뭐 이런 것들이 다 외워질 수 있거든요. 이 선배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갖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뵙기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